저도 삼성 이재용 회장 판결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판결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요구형 뇌물이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인들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이라면 그렇게 선처를 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과 우리나라의 권력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유구합니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리고 당대에 이르러서 거의 대한민국 70년, 80년의 역사와 삼성의 권력과 재벌의 기업의 유착관계는 거의 동일해 왔습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요구형 뇌물이 아닌 경우가 뭐가 있겠나 이런 거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력자도 아무한테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 거 아니겠어요? 예, 권력자도 들어줄만 하다. 저 기업은, 저 오너는 요구를 하면 들어줄만 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요구를 했을 텐데, 그걸 너무 피해자로, 온정주의적으로, 너무 관용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24만이라고 하는 청원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가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판단 중에 그렇게 이제 양형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제가 온 국민의 국민 투표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 국민의 의사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0만이라는 국민들께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대법원 판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누가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판결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이 특히 그 말 3마리, 네. 말 3마리의 뇌물 가액을 70억에서 지금 36억으로 거의 네. 반토막으로 봐주신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은 오래된 거니까 한번 제 기억을 되살리겠습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 또 원심의 판단에는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뇌물과 수수, 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신랄하게 우리 후보자의 판결을 배척을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배척하는 경우가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당시 저는 사실 그 방대한 기록을 제가 처음부터 다 끝까지 검토를 하고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2월 5일에 판결을 내고 다음 날 바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기자가 먼저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후보자께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터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례적으로
다음날 바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왜 그렇게 강경하게 집행유예를 내줄 수밖에 없는지를 인터뷰한 경우도 저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만 그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방에. 그래서 통상의 경우 재판이 끝나고 나면 기자들이 방으로 찾아와서 차나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질문에 답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기사로 떴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이 제가 말한 내용이 왜곡되거나 잘못되지 않고 제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사가 뜬 다음에 제 주변의 친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은 그 혼란을 초래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제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기자를 만나서 저의 속내를 드러나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또 많은 기자들이 그 기사를 보고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만나질 않았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